자,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진짜 이제 다이어트 계절이 왔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저는 진짜 애터미 효과를 확 본 게 뭐냐면요. 요즘 체중 관리 안 하거든요. 체중 관리 하나도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체중을 쟀는데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 똑같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라고 했는데 아침에 저는 꾸준히 단백질에다가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보이차 한 포 있죠. 그 한 포를 단백질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러면 속이 안 쓰립니다. 저는 위가 너무 항상 보이차를 먹으면 속이 쓰려서 먹고 싶어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단백질에다가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속이 안 쓰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차전자피와 보이차, 차전자피 그다음 유산균 두 포 그리고 애플펜은 꼭 드세요, 여러분. 와, 그렇게 딱 며칠 먹었는데요. 살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 했더니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식단 조절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녁에 야식만 드시지 마세요. 이게요,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어느 다이어트 식품을 먹어도요, 식단 조절이 안 들어가면요, 살이 안 빠집니다. 근데 저는 지금 딱히 식단 조절을 안 하는데 야식만 안 먹어요. 야식만 안 먹었더니 지금 살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터비를 통해서 이 효과를 똑똑히 보시면서 자랑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 나가시겠죠? 팔려 나가겠죠, 제품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 어때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꼭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 애터미가 이제 파워 애터미 생겼죠. 에너지 애터미. 파워 비타민 에너지 있죠?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 저는 아침에 먹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이 덜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사실 저희 엄마가 정말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무슨 그 병든 닭 마냥 무슨 이러고 제가 막 강의할 때도 옆에다 닭병아리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거든. 왜냐면 막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옆에서 닭병아리만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때요? 기운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엄마가요. 요즘 눈이 말똥말똥말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예뻐지고 그래서 그 쌩쌩하게 했더니 야, 파워비타민 꼭 먹어, 꼭 먹어 그러면서 저도 효과를 봤는데 엄마를 보니까요. 그리고 제일 즉각, 우리가 해모임부터 원래 제품을 막 전달했잖아요. 근데 막 해모임이 아무리 우리가 좋고 싸다고 해도 그래도 소비자 그냥 일반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해물 주세요라고 덜컥 딱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확실히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뭘 줄이죠? 쓸데없는 것도 줄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식품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비타민C만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조금씩 줄인단 말이에요. 먹는 거는 먹어야 되고. 근데 비타민C와 파워비타 에너지 있죠. 그거를 먼저 저는 이제 적극 추천을 드려요. 왜? 즉각 효과가 나더라. 피로.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다 피곤하기 때문에 딱 그걸 먹잖아요. 그럼 눈이 번쩍 떠지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이제는 그게 빈속에 먹으면요, 여러분 또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워비타 에너지 먹기 전에 단백질 섭취를 한 다음에 아니면 좀 뭐 씹을 거를 좀 먹든지 그런 다음에 비타 에너지를 먹거든요. 그래서 파워비타 에너지에다가 비타민 C 2000 있죠? 그거를 넣고 유산균 두 포를 타서 딱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저희 엄마가요. 하루 종일 얼굴이 맑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렇게 힘드는데 저걸 엄마는 이제 아예 달고 사세요. 저거 없으면 이제 못 산대요. 그래서 와, 엄마가 이제 맨날 이렇게 병든단 마냥 맨날 이러고 있어가지고 맨날 저도 진짜 옆에서 막 사업 설명하는데 옆에서 졸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엄마가 눈이 빨떡말떡하니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엄마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확실히 피로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눈이 맑아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이 탁 맑아진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저는 추가로 비타민 B도 같이 먹습니다.
그냥 비타민 C 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일단은 에너지 보충이 되는 거는 다 섭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드실 때 긍정적으로 드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랑비 옷 젖듯이 제품도 천천히 이렇게 가볍게 들어가야지 해모임도 너무 좋지만 해모임보다 들어가면 최고 좋죠. 근데 좀 사람들이 요즘에는 경기를 좀 타고 이제 나 건강식품 일단은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여러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 그냥 집에서 건강식품 드시죠. 그랬을 때 먹죠 했을 때 그분들이 보통 오메가3, 그냥 유산균, 비타민C 요 정도만 드시는 분들은요. 해물인까지는 잘 안 드실라 그래요. 가벼운 것만 먹잖아요. 저도 옛날 생각해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집에서도 별로 건강식품을 별로 챙겨 먹지 않고 그냥 먹는 걸로만 잘 먹는다. 그러면서 고기를 많이 이제 고기, 야채, 뭐 찌개 이런 것만 먹었는데 그래도 항상 집에 있었던 건강식품이 뭐였냐? 삐꼼씨. 삐꼼씨가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민이든 부자든 기본적으로 비타민C는 다 먹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처음 접할 때 건강식품을 막 한 주먹씩 챙겨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해모임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요즘에 또 그 애터미 그 뭐지? 새로 나온 또 제품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활력 뭐지? 잠깐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활진기고. 활진기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전달하셔요. 근데 저는 건강식품 별로 안 챙겨 먹어야 하는 분들은 비타민C, 유산균 정도가 가볍게. 근데 파워비타 에너지가 효과가 짱이다. 그분들이 딱 먹었을 때 좋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두 개씩 더 이제 들어가면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저희 영어 선생님도 1년간을 애터미를 가입을 안 시켜주셨는데 애터미를 가입을 안 해주셨는데 파워비타 에너지를 제가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새벽까지 계속 해요. 근데 막 수험생들이 막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도 이렇게 막 닭병아리 마냥 졸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 막 아유 지쳐있구나 좀 쉬세요 뭐 안약 드세요 막 이러는데 파워비타 에너지를 먹으면 이렇게 번쩍 뜨거든요. 그리고 비타민C를 탁 먹으면 갑자기 잠이 확 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본인도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비타 에너지를 딱 먹더니 눈이 갑자기 확 커지더니 이거 뭐는 거예요? 이러더니 그때 아이디를 만드셨고 직접 주문을 하시면서 연속해서 애터미 비타 에너지를 주문을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이 딱 돼갖고 선생님 그 우측에 한 번 가입시키시면 돼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가입도 안 해주시고 제품도 제가 선물을 막 드려도 반응이 없었는데 파워비타 에너지를 딱 드시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사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전달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다라고 그거를 알고 제품을 전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제목을 빼먹었죠. 우리가 컨택할 때,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를 만드는 게 어떤 소비자요? 우리 애터미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충성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 그 사람의 환경, 문화,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건강식품을 얼만큼 먹는 사람인지를 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전달하셔라. 근데 한 주먹씩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죠. 나를 위해서 엄청 챙겨 먹는 분들은 해모임, 활진기고 이런 그다음 비타민C, 파워비타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저는 건강식품 별로 안 챙겨 먹어요. 음식으로 잘 먹으면 되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C나 이런 가벼운 것부터 접근을 하셔라. 왜? 저는 어릴 때 저희도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 집에도 건강식품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면 삐꼼씨는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비타민C는 먹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전달을 하셔라.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맨날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막 닭병아리 마냥 그랬는데 저 파워비타 에너지를 먹고 나서부터는요.
이 닭병아리가 없어졌어요. 병든 닭병아리. 그래서 제가 막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고, 저희 영어 선생님도 제가 이것저것 제품을 전달했을 때,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면, 아, 제가 좀 먹는 게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칫솔 치약도 드렸는데도 뭐 답변도 없고. 그랬는데 파워비타 에너지를 먹고 1년 만에 가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반하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딱 먹어보니까 좋고 싸. 오, 이거 가격 대비 싸.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사업을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품을 전달하실 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끗 차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가 그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때 그 제품 전달이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제품을 전달하기보다는 내 생각 자체가 아, 그 사람 건너 요 제품을 써보고 이거 사업 되겠다. 라는 사람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품을 전달하시면요. 어느 지역이든 내 거리가 멀어도 그 지역을 간다. 그렇지만 내가 그냥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내가 부산까지 갈 일이 있나요? 아, 이거 포인트, 이 커피 사려고 내가 부산까지 가? 안 가게 되죠. 그렇지만 내가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애터미 사업이 잘 되려면요. 복제가 중요한데요. 어떤 복제를 하셔야 되냐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달달달달 외우세요. 왜냐면 나의 에너지를 그대로 그리고 내가 그 정보 전달을 그 파트너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만 이론적으로만 듣고 그 상대방한테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래서 방향이 엉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아침마다 외칩시오. 잘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웃으세요. 왜냐면 내 얼굴이 짜증나 있으면요. 일단 사람 만날 때 내 얼굴이 짜증난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요. 감이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사업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미소, 아침에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면서 나오시고 그리고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를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뱉어내세요. 왜? 애터미를 3, 4년을 했는데 제가 왜 성공 못한 기적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더라.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듣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첫 번째,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판매를 못해요. 근데 판매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는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을 잘하는 강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오더라.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제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더라. 강제 구매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재구매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 애터미가 여러 군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아, 이거 돈 안 돼요. 이러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딴 거 하다 결국은 다 어디로 오더라? 다시 애터미로 오더라. 왜? 결국은 애터미밖에 없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애터미 주문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아,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안착 시기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돈이 안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요? 우리는 아무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돈이 된다? 그럼 뭔가 강제 조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판 사업이나 다단계 사업 회사는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가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방판하시는 분들은 이 마진이 50%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말 싼 거를 갖다가요. 정말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마진이 얼마 되신대요? 이거 팔면 마진이 너무 좋대요. 50%. 그러면 여러분 원가는 얼마겠어요? 그쵸? 근데 애터미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판매가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판매가만 익숙하니까 비싸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애터미를 방판도 하시면서 애터미를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요거는 비싼 값어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진이 좋으니까 자꾸 여기다가 어필을 하죠. 근데 얘는 그냥 싸니까 그냥 얘는 곁다리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힘을 빼지 마세요. 제가 애터미에 잘 맞는 궁합이 있고요. 맞지 않는 궁합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지하시면 내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상대방한테 내가 힘을 안 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물건을 써주면 어때요? 땡큐. 안 써주면 어떡해요?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막 방판에서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기대가 커서 애터미 더 잘하겠지? 근데 생각보다 잘 못하게 된다. 자, 그러면 잘 맞는 궁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피부샵 원장님이에요. 그러면 애터미와 정말 잘 맞습니다. 왜? 피부샵 원장님이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할 때 뭔가 전문가가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신뢰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사우나 정말 잘 맞습니다. 여성 고객이 많죠? 그래서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업 그냥 자기 가게 뭐 짜장면 가게든 어떤 가게든 그냥 자영업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궁합도 있습니다. 뭘까요? 보험과 애터미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근데 보험이 만약에 내가 보험이 계속 하얀 길이어서 뭔가를 찾고 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죠. 애터미 쪽으로 더 몰입할 수 있으니까 보험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후속 관리하고 이게 몸에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애터미에 접목을 시키면 더 좋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은 사람들이 기피하죠. 나 보험 들어있어요. 아니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러잖아요. 보험 들 거 없어요. 이러죠. 사람들 거부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거부하고 보험 오는 사람들 막 피하잖아요. 근데 다단계 회사잖아요. 애터미 다단계 회사요. 그러면 보험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애터미 얘기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야, 쟤는 진짜 이상한 것만 한다. 쟤는 꼭 사람 피해주는 것만 하네. 요렇게 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도 나는 계속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왜? 생존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뢰도가 확 떨어져요. 신뢰도가 떠서 쟤는 저거 한대 요거 한대 예전에 저한테 비트코인을 전달해줬던 그 정보를 전달해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그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막 의사 마누라니까 자신감이 막 넘치죠. 그래갖고 저한테도 막 비트코인 전달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명함을 막 저한테 막 여러 개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한 가지 파기도, 가수의 직업도 진짜 제가 이 길이 너무 험난하고, 파고 파고 파도 정말 고수의 길은 어려운데, 기본 전문가가 되려면 3년, 5년, 10년은 돼야 되는데, 요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여러 개를 막 분사하면서 나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하니까 신뢰도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분은 맨날 또 바꾸겠지. 저 3개월도 못 가서 또 바꾸겠지. 또 바꾸겠지. 요런 신뢰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애터미를 같이 한다? 잘 못해요. 왜냐면 영업 자체에 그것도 다 사람들한테 뭔가를 설득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산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림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도 어울리지 않지만 보험이 만약에 해안길이어가지고 애터미에다가 접목을 시키려 그래. 그러면 애터미 입장에선 좋죠. 그렇지만 보험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기울어진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수랑 애터미를 같이 해도 노래 연습? 옛날처럼 못해요. 그냥 저는 애터미를 하기 위한 그냥 나의 신뢰 쌓기 위한 그 직업을 그냥 끌고 가는 거지. 오직 몰입은 다 애터미에 쏠려 있다. 가수? 그냥 앨범 할 때 잠깐 하면서 틈틈이 연습하고 그 정도지. 막 10시간씩 그렇게 몰입하는 거는 이제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되면 저희 엄마도 사우나를 하면서 애터미를 했을 때 어느 순간은 이제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애터미에 집중을 하면서 사우나에 있는 손님도 다 애터미로 접목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쏠림 현상이 생기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가서 그 자영업 사장님을 컨택하고 했을 때 애터미 좀 몰입하세요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몰입이 당연히 안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애터미가 적고 비전이 보이고 커지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요. 쏠림이 당연히 애터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 건너에 소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 거예요.
어떻게? 반드시 이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확신을 가지시면서 제품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는 이유는 포인트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개받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괜찮네? 활력이 넘쳐졌어. 이 커피 맛있네? 이거 얼만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싸네? 타사 제품보다 훨씬 싸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돈 되겠다. 이런 사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얼마예요? 이럴 때 그래도 제가 이게 막 팔려 나가서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요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바로 사업자로 땡길 수 있어요. 그럼 더 사업자로 확 땡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 플랜을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요. 저는 제 인맥이 없어도 콜드 컨택을 정말 잘했거든요. 콜드 컨택을 잘했던 건 뭐냐면 저는 이 제품에 반한 소비자, 그냥 제품을 전달해서 빨리 써보게 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마케팅 플랜을 풀어줬던 거예요. 특징,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때요? 제품 딱 먹어봤어. 맛있어. 건강해. 효과 봤어. 근데 가격이 싸. 그리고 마케팅을 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어때? 이거? 내가 사업을 관심은 없어도 어때요? 누구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이건 소개는 해줄 수 있겠다. 요런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리고 이거 사업 되겠다. 나도 사업 부업으로 하고 싶어요. 요런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오게 됐던 이유는 제가 뭘 잘한 거죠? 제품을 전달했고 제품을 전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반드시 사업자가 나온다면서 제품을 빨리 먹어보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샘플은 없지만 제가 샘플식으로도 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 방향은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계속 만드시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하실 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애터미 시스템의 중요성을 못 느끼셔갖고 그냥 혼자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나 사업하셨던 분들은요. 뭔가 나이가 어리고 뭐 어떤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기 너무 민망한 거, 너무 쪽팔린 거, 너무 그냥 내가 봤을 땐 내가 훨씬 난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남자들은 자신감이 또 넘치잖아요. 막 여자들 좀 무시하는 것도 있고 특히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애터미를 설명을 하려고 해줘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냥 설렁설렁 하지 않아요. 뒤에서 공부하세요. 저희 아빠가 1년간을 뒤에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들 돈 되는 거 다 갖고 와, 정보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송영길 총재 국장이었을 때 수입 받는 거 뭐 이런 거 통장도 보고 막 수입 확인하고 막 그러면서 1년간을 알아보면서 계속 혼자 영상으로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애터미 해보라고 계속 저한테 후속 관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애터미의 맥을 정확히 모르셨죠. 그래서 정말 그 아빠 밑에 그러니까 엄마 좌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 처음 초창기 때도 좌우 밸런스가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밑에 있었던 파트너분이 지금은 들어가셨는데 9명씩 세미나를 태우고 다니셨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요. 아메이를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완전 셀프 리더다 보니까 뭐 스폰서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뭐 스폰서한테 뭐 오세요 마세요 한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자기 파트너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종로로 막 안내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아빠가 맨날 똑같은 걸 들으니까 그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똑같은 거 뭘 듣냐고 안 가도 된다고.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그 파트너분들이 시스템을 안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니요. 그분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다른 토너린인가 어떤 무슨 침대인가 쇼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엉덩이 뜨뜻하게 하는 거 있죠. 배 뜨끈하게 하는 거. 그 토마린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토마린을 하면서 애터미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토마린은 마진이 있었어요. 마진이 있고 애터미 마진이 없죠. 멤버십을 늘려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토마린 쪽으로 몰입이 돼가지고 토마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흐지부지하게 다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판 사업하고 애터미도 이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애텀에서 만약에 그 상담이 들어오신 분들 있죠. 아, 제가 요것도 하면서 화장품도 이거 애터미도 파는데 다른 화장품도 하면서 다른 거 하려고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다른 거 그냥 알바 있잖아요. 짧게 알바하는 것들 있죠. 그런 짧은 알바를 하면서 그냥 애터미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사업은요, 여러분. 직장인이 아닌 이상은 사업은 반드시 투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 토마리 하신 분도 결국 토마리를 차렸을 때 그 가게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내가 그거를 팔아야지 돈이 나와야지 원금 회복되면서 이제 이익이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쉽지 않아요. 계속 물건을 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난 투자 대비에 계속 이걸 팔아도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익점까지 확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바로 전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시라는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전업은 누가 해야 되냐? 저한테 막 전업하고 싶다는 분들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전업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바로 전업해봤자 애터미 당장 돈이 안 되는데 전업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스폰서의 열정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업이 이제 뭔가가 영업하는 그 부업을 이제 자기가 시간 내려고 영업 쪽으로 빠지시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영업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영업은 결국 내 돈 치고 또 내 돈 먹기가 또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결국 나한테 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장, 그냥 알바, 뭐 커피숍 알바든 뭐든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 알바를 하면서 그 남은 짬짬 시간에 애터미를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업을, 그러면 전업자들은 누가 하냐? 남편이 생활비를 다 주고, 그러니까 주부이신 분들은 어차피 그냥 집에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애터미 전업할 수 있죠. 남편이 생활비를 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생활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가 가장 역할이 아니신 분들은 저는 바로 전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장 역할을 해. 그럴 땐 전업하면 안 되죠.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애터미를 플러스로 만들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끌고 가셔야죠. 근데 거꾸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요. 내가 부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연습할 수가 있어요. 전업으로 당장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뭐 그 애터미를 막 콜드 컨택 되지도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맞게끔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도 그 성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튜브를 너무 직장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 전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그냥 직장 때려치려고요라고 상담 들어오신 분 있는데 그 유튜브에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때려치지 말라고. 일하면서도 충분히 바쁠 때 뭔가 짬나는 시간에 했을 때가 아이디어도 더 샘솟고 더 잘 된다 그랬어요. 왜? 당장 돈이 안 되고 막상 전원 나온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남고 뭐 할 게 없다 그래요. 근데 내가 뭔가 일상에서 바쁘게 지내면 그걸 갖다가 또 컨텐츠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 속도가 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갑자기 전업을 하면 갑자기 시간이 확 남아지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하루 남으니까 한 10시까지 뭐 TV 좀 보고 나오고 슬렁슬렁 나오면 또 사람들이 나 만나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받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몇 번 하다 또 집에 들어와. 그럼 집에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서 거절받는 훈련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나중에 좀 조직이 커져서 활성이 돼서 내 월급에서 2배가 됐을 때 영업 활동비를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텀에서 전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400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영업 활동비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기도 하고 제품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정확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애터미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막 들이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철저하게 이게 내가 이렇게 길게 가려면 이렇게 하루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드 컨택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웜 컨택, 내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거를 넘어서 이제 콜드 컨택, 정말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이제 도가 트시잖아요. 콜드 컨택의 대가가 되면요, 이제 인맥은 무한대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콜드 컨택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참 사람들은요, 준비를 안 하고 마음만 앞서신 분들이 많아요. 나 빨리 콜드 컨택 해야지. 나 빨리 사람 만나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러 가는데 내가 애터미가 주력 상품이 뭐예요? 화장품이랑 건강식품이죠. 그럼 건강식품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화장품 하는 여자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쁘게 꾸미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콜드 컨택도 잘 된단 말이에요. 왜? 콜드 컨택을 했을 때 애터미 아세요? 이러면 바로 애터미 아세요? 그 컨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됐어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를 싹 예쁘게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예쁘지게 하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탁 나가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죠. 아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피부 어떤 화장품 쓰세요? 요런 말이 나오게끔 나를 가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장품 하는 여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가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꾸미죠. 꾸미면 사람들이 범상치 않으신데요?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 가수예요. 근데 애터미도 하고 있고요. 지금 애터미에서 국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가입이 너무 쉬워. 근데, 나는 가수가 아닌데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 화장품 하는 여자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쩐지. 그러셨구나.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애터미가 그냥 가격이 싸다는 소리만 들어서 싸구려인 줄 알았더니, 사장님 얼굴 보니까, 야, 좋은데 싸다고요? 원가가 47%라고요? 와, 대단한데 50%나 주는 거예요? 반이나 주네. 야, 진짜 대단하네요. 요렇게가 나와야 돼. 저도 이거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꾸며라. 사실 저희 엄마도 맨날 진짜 저랑 다닐 때 저희 엄마 되게 예뻤는데 살도 막 찌고 막 뚱땡이가 돼가지고 정말 예뻤는데 사람들이 자꾸 같이 엄마랑 저랑 다니면 엄마예요?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럼 저도 계속 화가 났어. 좀 꾸미고 다녀. 그러면 엄마 이거 항상 빚 때문에 엄마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러니까 엄마 빚 정산은 끝나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참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냥 우연히 어떤 총장 영상을 듣고 화장 좀 하세요 제발 뭐 그런 강의를 듣고 제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아빠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았다가 그 총장님 말 듣고 엄마가 어느 순간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얼굴이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엄마 요즘 줌바 댄스가 막 좀 인기죠. 그래갖고 엄마가 막 그 댄스도 배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뻐지고 그리고 옷도 예쁜 거 사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엄마 보면 총장 포스 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수록요, 나를 더 꾸미고 가꾸셔야 돼요. 내가 포기한다고, 이것만 하면 꾸밀 거야.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꾸민다? 절대 안 돼요. 그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이성현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다? 로또 당첨되면요, 그거 불행이에요. 왜? 돈을 지킬 방법을 몰라서 결국 로또에 대도요, 홀라당 그걸 다 까먹는데요. 근데 원래 부자분들 있죠. 돈을 지키는 방법도 알고 계속 융통성 있게 잘 쓰는 방법은요. 그런 부자가 만약에 로또 당첨되잖아요. 그럼 더 부자가 된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마음가짐을 내가 콜드 컨택도 하고 내가 빨리 제품도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나의 자세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한 끗 차이인데요. 그 생각 하나로만 탁 바꾸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어를 배워야겠다가 마음을 탁 먹으면 그게 들린대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들리는 것 같아. 집중, 몰입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흘러간대요. 근데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중국어가 지금 너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일주일에 3번 했던 것도 2번으로 줄였다가 지금 1번으로 줄였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제가 그 세월이 아까워서 그냥 끈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지가 지금 너무 하기 싫다 이러니까 아무리 봐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영어는 막 해야겠다라고 의지를 하니까 제가 막 숙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3시간씩 버틸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자꾸 능률이 나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들리는 건 아니더라도 울렁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파트너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의지가 있는 분들은요, 내가 하나를 가르쳐 줘도요, 흡수가 쫙쫙쫙 되면서 이게 능률이 콱콱콱콱 늘어나요. 근데 의지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애터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신 분들은요, 아무리 제가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주고 더 가르쳐주고 막 하려고 해도요, 그 상대방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더라. 자꾸 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또 패스시켜야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물건을 들어주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 무슨 얘기 하셨죠? 진주조개 찾기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천천히 하겠어요. 아, 나 천천히 할게요. 이런 사람 막 억지로 끌고 가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아닌 사람도 어떻게 하래?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걸 진짜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진주조개, 조개에 진주가 탁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돼? 진주를 계속 열심히 까다 보면 진주가 나오잖아요. 많이 까면 깔수록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애터미 사업에 미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게 나오려면 내 자세부터 미치자. 아, 그래, 나부터 진짜 미쳐있자. 내가 일단 미쳐있으면요. 그 진주족의 찾기도 그 진주가 빨리 찾아져요, 여러분.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해도 내가 미쳐있고 막 하다 보면요. 얻어 걸려집니다. 빨리. 근데 내가 또 너무 내공이 없으면 또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막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임계점이 탁 오면 물이 팍팍팍 끓는 것처럼 그냥 기하급수 쪽으로 쫙쫙쫙쫙 흡입이 돼요. 그럴 때는요, 사업이 너무너무 쉬워진다. 왜? 내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공이 쌓이면 쌓여질수록 그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 카리스마, 그리고 흡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초보자들의 땡기는 힘이 더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자분들은 필드를 열심히 뛰어서 야, 그래 내가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내공을 빨리 쌓자 그러면서 빨리 거절을 많이 받으면서 키우시고 그리고 진주족의 찾기처럼 열심히 애터미 전달하시고 제가 그 가입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을 파트너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내 밑에 달아 하지 말고 아이디 만들어줄 테니까 통신사가 어디야? 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라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를 흡수하신 분들은요, 지금 가입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막 너무 쉽다고 애터미 진짜 가입은 막 그냥 한 발로도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내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모든 일이 쉬워요. 근데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한 끗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전달할 때도 포인트 맞춰야지 라기보다는 나 저 사람 이 제품을 반한 소비자를 찾아서 건너에 진짜 미친 여자 찾아야지. 애텀에 열정적인 사람 찾아야지. 그 마음가짐을 하다 보면 내가 제품을 어떻게 될까요? 빨리 써보게끔 막 내 제품도 까보면서 먹이고 막 써보게 하고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매출을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샘플 못 줘요, 여러분. 내 제품 있는 거 못 줘요. 그게 생각 한 끝이에요. 근데 내가 요 밑에서 열성적이게 해야지. 근데 내가 빨리 이 사람 이 제품을 반하게 해갖고 이 사람이 사업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소비가 나오게 해야지. 그러면 막 내 제품이라도 막 샘플이라도 막 샘플이 없어도 내가 그냥 샘플이라고 하면서 막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 때는 어떤 사람의 속도가 더 날까요? 나한테 사업 속도가 시간이 지나 보면 그렇게 열정적이게
그 한 끗 차이지만 내가 제품에 반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된다고 막 써보기도 하고 발라보기도 하고 막 줘보기도 하고 요런 사람이 3년 후에는요 속도 차이가 완전 나요. 이 사람은 제품의 포인트를 맞추려는 사람들은 이껏 잘해봐야 오토 판매사밖에 안 돼요. 근데 제품을 막 써보게 해서 이걸 사업자를 찾겠다 그러면서 막 이걸 가지고 사업이 되겠다고 한 사람 나도 나처럼 나 같은 사람 만들 거야 그러면서 막 전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하는 사람마다 센터 내겠다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을 경영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크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파트너 사장님이 애터미 목욕탕을 갔는데 애터미 제품으로 다 했더니 막 이분이 이제 너무 신이 나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딱 봐도 야 저분은 사업이 잘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얼굴이 너무 이렇게 애터미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을 갔는데 애터미를 싹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국장님, 제가 애터미 싹 하니까 어떤 분이 목욕탕에 오신 분이 제 이 목욕 가방을 보면서 어머 애터미 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애터미 살 데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제가 주문받았어요 그러면서 다음날 제품 주문 받은 걸 갖다가 선크림하고 전달을 했대요. 근데 제품 전달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냥 그 사람이 자기는 6시에 퇴근하니까 그냥 그 6시라는 약속은 안 했는데 그 소비자분은 갖다 달라고 했던 소비자는 6시에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우리 여기 파트 사장님은 그거를 이제 또 그 6시에 만나자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정도 끝나니까 그냥 내가 퇴근하고 만나서 갖다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소비자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올 때까지 자기는 씻지도 못하고 핸드폰을 혹시 전화 올까 봐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전화 통화 받았을 때 약간의 기분 나쁜 말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뇌물은 만사를 형통케 하니까 뇌물을 주라 그랬어요. 근데 맞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목욕탕 갈 때 나중에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거 애터미 선물 하나 줘야 되겠네요.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떨까요? 그분이 만약에 사모님 죄송해요. 요거 지금 시간이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6시에 만남이 아니라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맞추면 나오실 줄 알았어요. 집에서 나오시는 거라서 착각했어요. 이러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선물을 애터미 걸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장님 그때 샀던 거 포인트까지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통신사가 어디시죠? 그때 가입을 해드려서 포인트를 넣어드리려고 할 때 깜빡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자연스럽게 하면요. 이 선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가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은요. 즐겁게 유두리 있게끔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헬렌레가 되시면 돼요. 죄송해요. 또 그거를 너무 또 끙끙 앓아가지고 너무 또 심각하게 그분한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소비자가 부담스럽죠. 괜히 자기는 그런 생각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소비자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리고 소비자를 기분 좋게끔 하면서 그 제품을 그렇게 주면서 또 이제 친해지면서 또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다양하게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론하고 행동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달라서 계보도를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이 있었던 거를 스폰서랑 계속 상황을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또 전달을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내공을 쌓으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을 계속 쑥쑥쑥쑥 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드 컨택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꾸미고 예쁘게 입고 다니세요, 진짜 여러분. 진짜 화장품 하는 여자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화장품 하는 여자. 이 소리 들으면요, 애터미 제품이 팔려나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물어봐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막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오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항상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부부가 요즘에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 남편 혼자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말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제 로봇이 생기고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점점 일자리가 잘리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많이 올까요? 애텀이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시간적 자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틈틈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애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비해서 준비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내공이 쌓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실물 경기,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경제 얘기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슨 준비? 일본처럼 갈 확률이 높아진다. 왜?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리고 있죠. 금리 계속 올리면 그 빚이 많아지잖아요, 서민들이. 그럼 서민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면 막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기업도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서 최대 올렸어. 인플레이션 계속 물가를 계속 잡기 위해서 올렸어요. 금리가. 그럼 결국 그 서민들이 다 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잡았다 칩시다. 그럼 초토화되면 이제 다시 또 어떤 현상이 될까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 금리를 또 인하시키겠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이 또 대출도 해가지고, 막 소비도 하고,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본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너네 돈 좀 써! 그러면서 인하를 시켰어, 금리를. 인하를 해도 그 돈을 쓰더라, 안 쓰더라? 안 써! 그랬더니 제로 금리까지 가요. 너네 좀 돈 좀 써가라고! 근데도 안 써! 꽁꽁 숨겨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제로 금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YCC까지 가면 정말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든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 인상도 30년 동안 일본이 월급 인상이 안 됐잖아요. 물가는 막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대책을 애터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맨날 먹을 거 없어서 못 사가지고 그냥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정말 꼬박꼬박 진짜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풀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성분들은요, 특히 돈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남편분들은요, 스트레스 풀 데가 없대요. 외롭대요, 여자가 없으면. 그래서 특히 남편이 힘들어질 때, 경기가 어려워지고 남편도 막 일자리 잘리고 이랬을 때, 내 와이프가 탁 애터미로 대책을 탁 마련해갖고, 여보! 걱정하지 마! 마누라가 있다! 그러면서 막 멋있는 여자가 되고 월천 이상 벌면서 막 월 1억 벌어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와, 우리 마누라 최고라 그러면서 인정받는 이제 와이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저희 신랑이 요즘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는 항상 우리 신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나 항상 우리가 좋은 날이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날도 생기잖아요. 결국 또 이렇게 그 안 좋은 것처럼 이 흐름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신랑도 이렇게 지금 막 누구와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저는 애텀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경험자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경험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텀에서 배우는 게 많아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도 저한테 딱 진단을 내렸던 게 뭐냐면, 방법은 네가 그냥 완벽히 그냥 임페리얼 돼서 확 서 있어가지고 그냥 네가 딱 능력이 있어갖고 그냥 남편이 그냥 너를 인정할 때까지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훨씬 일어나야지 남편도 다시 이 힘을 받으면서 다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공통점을 찾은 거예요. 어른들이 다 했었을 때 내가 남편한테 의존하면 더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의존을 탁 없애버리자. 그래, 나 홀로서기 하자. 딱 그 마음을 먹었어요. 홀로서기 하면서 저도 이제 힐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힐링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아주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 남편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이게 닥칠 거라는 그게 언젠가는 있겠지. 그래서 항상 돈을 지켜야 되고 있을 때 더 지키고 더 막 놀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게. 아 최국자는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애써요? 근데 저는 엄마한테 경험을 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사우나를 쫄딱 망했을 때 잘 돼도 망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항상 있어도 흥청망청 쓰면 안 되고 더 악착같이 잘 모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게 습관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그 인생 경험을 한 거잖아요. 역시나 그 경험이 인제 '아 때가 왔구나. 이제 고난의 길로 다시 가는구나.' 고난의 길을 가도 어때요? 애텀이라는 도구가 있으니깐요.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토끼굴을 많이 파내셔야 돼요. 지금의 남편이 항상 내 미래까지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로봇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 항상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남편이 항상 책임져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의존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 남편이 언젠간 또 나한테 의존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내시고요. 어려울수록 더 헤쳐나가시고 더 일어서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저희 신랑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너무 힘들어 갖고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 끝에 이 또한 지나가리. 해결은 안 된다라고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홀로서기에서 빨리 애터미를 빨리 키우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왜? 우리 회장님 뭐라 그랬죠? "잘 살며 사랑하자."고 하잖아요.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마누라의 힘을 키워서 보여줄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혹시 어디서 사주를 봐도 항상 마누라 복으로 산다 그랬는데 맨날 얘가요? 얘가 내 복 때문에 살지 막 그랬는데 아 역시 사람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애터미 때문에 마누라 복으로 산다는 말이 나올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남편이 능력 있다고 해서 맨날 기죽지 마시고요. 사람 일을 모른다. 그래서 애터미로 일어서 애터미로 성공을 하셔서 월 1억을 벌어서 당당한 와이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